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9화 심층분석 2부입니다. 1059화는 많은 떡밥이 있었던 만큼 1부, 2부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1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59화 심층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1059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야마토가 와노쿠니에 남은 이유입니다. 야마토는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밀짚모제 작전 배에 타지 않았던 거였네요. 여기서 주목할 건 조로가 모모는 자존심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야마토는 모모에게 루피의 배를 타지 않은 이유가 오뎅처럼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유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모모노스케의 자존심을 위한 거였군요. 다음 주의 장면은 티치와 해군이 침입한 후에 용알몬과 대화를 하는 행콕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행콕에 내가 있는 이상 해군은 또 올 거다라는 대사입니다. 레일리가 있어서 해군과 티치는 물러났습니다. 다만 행콕이 말한 것처럼 칠무회를 체포하기 위해 해군은 또 올 것입니다. 현재 해군은 칠무회를 폐지하자마자 칠무회 체포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에 압박감을 느끼며 크로커다일은 크로스 길드를 만들었고 모든 걸 귀찮아하는 미호쿠 역시 이 압박감 때문에 크로스 길드에 가입했습니다. 그렇죠. 크로스 길드로 이들이 뭉친 이유는 이들이 뭉쳐 거대 세력이 돼야 자신들을 안 건드릴 거란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행콕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콕은 현재 자신이 여인섬에 있으면 피해만 줄 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즉, 행콕이 현재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해군이 건들지 못할 강한 세력에 붙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중 가능성이 있는 건 크로스 길드겠죠. 사실 가능성이지 현재 모리아 도플라밍고처럼 떡밥으로 나오지는 않은 만큼 행콕이 크로스 길드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애매하네요. 모리아 도플라밍고 크로스 길드 가입에 대한 떡밥은 1058화 심층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해군의 신기밀병기 세라핌입니다. 우지토라는 칠무에 폐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SSG라고 했습니다. 즉, SSG의 신비밀병기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SSG의 신비밀병기가 공개되었는데 그 비밀병기는 루나리아족처럼 흰머리, 갈색 피부, 검은 날개, 뒤에 불이 달려있는 파시피스타죠. 아마 세라핌은 백수적단의 인자, 킹의 종족인 루나리아족의 혈통인자를 이용한 파시피스타인 걸로 보이죠. 루나리아족의 혈통인자가 그렇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징은 등에서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며 이를 이용해 불꽃을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조로의 무장색 패기를 실은 참격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은 초월적인 내구력을 가지고 심지어 등에서 불꽃이 꺼지면 초월적인 내구력은 잃지만 스피드가 더 상승하죠. 그렇죠.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세라핌들은 현재 행콕과 미호쿠의 어린 시절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아마 세라핌은 칠무애들의 혈통인자와 루나리아족의 혈통인자를 통해 만든 괴물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칠무애들의 혈통인자로 만들 바에는 해군대장들의 혈통인자를 통해 만드는 게 더 강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의 대표 얼굴을 사이보그로 사용할 수 없다 등으로 이 설정을 메꿀지 궁금하네요. 분명한 건 현재 칠무애들의 혈통인자로 인조인간을 만든 만큼 로저든 흰수염이든 새로운 인조인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조인간 시나리오, 과연 오다쌤이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잡아갈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여인섬에 온 티치입니다. 티치는 해군에 뺏길 바엔 내가 갖겠다라며 출항을 시도했고 그 목적은 행콕의 능력이었습니다. 티치가 행콕의 능력을 왜 노렸는지는 1059화 심층분석 1부를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티치는 어떻게 행콕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요? 능력자 사냥에 대해서는 2020년 2월에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수염의 적단의 능력자 사냥은 능력자의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자 사냥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설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단 저는 능력자 사냥에 대한 힌트는 오다쌤이 몇 가지 떡밥을 나타내며 보여줬다고 봅니다. 첫 번째 떡밥은 바제스입니다. 바제스는 루피가 지치자 다 죽어가는 곳 밀짚모자 네 고무고무 열매는 내 것으로 해주지라고 말하며 칼을 들고 루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제스가 직접 고무고무 열매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것처럼 말을 했고 평소 무투가인 바제스가 칼을 들었다는 걸 루피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즉, 이 상황들로 알 수 있는 건 바제스는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를 그 자리에서 얻으려고 했고 루피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능력자를 죽이면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죽인 이후의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능력자 사냥의 정체가 나오기 전 바제스는 사보에 의해 제압이 되며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능력자 사냥에 대한 단서는 바제스가 루피를 죽이려고 할 때 이미 나왔다고 보는데 그건 바로 바제스가 메고 있는 보자기입니다.
생각해보면 평소 바제스는 보자기를 메고 다니지 않습니다. 드레스로자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평소에도 보자기를 들고 있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바제스는 루피를 죽이기 전 보자기를 메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바제스는 루피의 능력을 뺏지 못하고 사부에게 패배한 뒤 몰래 잠입하여 혁명군의 기지 바르티고까지 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제스의 보자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건 드레스로자에서 모든 상황이 끝난 후 바제스가 메고 있던 보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보자기를 누군가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는 바로 키네몬이었습니다. 키네몬이 바제스가 가지고 있던 보자기와 같은 문양의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다만 이후 본편에서 보자기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니에서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자 사냥의 정치는 펑크아자드에서 도롱노롱 열매의 능력자 스마일리가 죽자 그 주변에 있던 열매 하나가 악마의 열매가 된 것처럼, 능력자가 죽으면 그 능력의 주위에 있는 열매로 간다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검은 수면 적단 능력자 사냥의 정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열매의 재탄생의 조건 중 하나는 열매의 종류도 있다고 봅니다. 버섯 모양의 초파의 사람 열매로 예를 들자면, 초파가 죽으면 근처에 있는 버섯이 사람 열매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아닌 전의 열매 종류 그대로 말이죠. 과연 능력자 사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코비의 로키포트 사건 때문에 왕직을 쓰러뜨렸다는 티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키포트 사건은 로우가 왕직을 따르려던 임펠더글 레벨 6에서 탈출한 죄수들 100명을 해군에 보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코비는 알라바스타의 스모커처럼 해군의 위상을 위해 해군은 코비가 죄수들 100명을 물리쳤다고 밝힌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와 로키포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1059화 신충 분석 일부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티치와 행콕의 현상금입니다. 티치의 현상금은 39억 9,600만 베리, 행콕의 현상금은 16억 5,900만 베리라며 오피셜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티치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22억 4,760만 베리에서 39억 9,600만 베리로 올랐을까입니다. 물론 칠무회가 폐지되었고 칠무회 현상금을 재산정되었기 때문에 행콕의 현상금은 16억 5,900만 베리가 된 겁니다. 근데 티치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22억 4,760만 베리에서 39억 9,600만 베리로 올랐을까요? 사실 티치가 행콕 사건 이후에 현상금이 39억 9,600만 베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행콕의 능력을 빼앗으러 간 사실이 오피셜로 밝혀지지 않았을 당시에 39억 9,600만 베리라는 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모리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행콕의 능력을 빼앗으러 오기 전 모리아가 티치의 섬에 쳐들어왔습니다. 이후 모리아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가 모리아에게 승선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모리아는 티치의 배에 타거나 티치와 싸우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티치의 현상금이 오른 걸로 본다면 티치가 칠무의 모리아를 제패해서 혹은 모리아의 능력으로 어떤 계획을 펼쳐서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모리아와는 관계없이 단지 티치의 위상이 올라가면 현상금이 오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레일리의 등장입니다. 역시 레일리 진짜 개간지네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일리가 나이를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검은 수염을 정면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확실히 루피의 최종 상대로 추정되는 티치인 만큼 오데스는 티치의 강력함을 엄청나게 그릴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사키의 진짜 정체입니다. 사키는 선선대 아마존 릴리의 황제이자 전 구사의 적단 선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미호크가 사키의 아들이라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1059화 심층 분석 일부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세라핌 중 미호크와 행콕의 인주인간만 여인섬에 온 것도 미호크가 여인섬에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에 힘을 줄지도. 다음 주장면은 티치에게 납치당한 코비입니다. 도대체 코비는 왜 티치에 배에 탄 걸까요? 분명한 건 레일리는 티치와 행콕 해군의 싸움을 정리했습니다. 즉 싸움이 끝난 만큼 코비가 티치의 배에 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티치가 안 오고 바스코샤 대본만 왔다면 티치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이대로 가면 티치를 볼 명목이 없다고 하자 코비가 나서서 자신이 대신 포로로 가겠다라는 시나리오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티치는 제독이기 때문에 명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은 루나리아족입니다. 티치는 루나리아족의 혈통인자를 사용한 세라핌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즉 티치는 루나리아족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즉 티치는 현재 루나리아족의 혈통인자를 이용하는 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걸 알았고 코비에게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루나리아족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 코비를 데려가는 거 아닐까요?
분명한 건 코비는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이며 현재 소드는 세계 정부 몰래 만들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티치는 소드인 코비와 목적이 맞을 수 있다 생각해 소드와 동맹을 맺으려던 거 아닐까요? 분명한 건 아오키지 역시 티치와 손을 잡았습니다. 즉 티치의 목적이 단순 악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코비가 티치 배에 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주요 장면이 아닌 이번 1059화의 주요 포인트 후지토라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칠무의 폐지 뉴스가 나온 지 후지토라가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후지토라도 칠무회를 체포하기 위해 출항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죠. 혹자들은 후지토라가 미호쿠와 대결을 펼칠 것이다. 후지토라는 장님이기 때문에 행콕을 체포할 수 있는 열쇠다 등등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후지토라는 이번 여인섬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미호쿠를 체포할 때도 버기를 체포할 때도 후지토라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칠무의 폐지 당시 남은 칠무에는 행콕, 미호쿠, 버기, 위불이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후지토라는 마지막 남은 위불에게 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지토라와 위불의 전투가 나오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마루코입니다. 카이도와의 결전 전에 네코마무시가 카이도와의 싸움을 위해 힘을 빌리러 왔지만 마루코는 스핑크스 섬은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칭 흰수염의 아들 에드워드 위불이 이곳을 노리는 이상 떠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위불 행적에서 밝혀지길 위불은 흰수염을 죽인 검은수염을 죽인다고 이야기하지만 버키는 흰수염은 명분일 뿐 흰수염의 보물을 탐내는 걸로 보이는 버키는 마루코를 찾아내 끝장을 내버리자고 하죠. 그렇죠. 이로써 위불의 다음 행적은 마루코를 잡기 위해 스핑크스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둘의 행적이 따로 밝혀지는데 먼저 밝혀진 건 위불이었습니다. 위불은 칠무회였지만 칠무회가 폐지되며 해군이 잡으러 왔죠. 그리고 마루코는 와노쿠니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전성기의 흰수염의 강함을 가진 위불이라면 해군을 무찔렀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위불이 해군을 무찔렀으면 위불의 원래 목적지인 스핑크스로 향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던 마루코는 위불과 싸우느라 와노쿠니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마루코라는 남자는 죽어서라도 스핑크스를 지켰으면 지켰지 도망치진 않았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앞선 가설들을 종합해본다면 위불은 후지토라에게 체포당했을 확률이 큽니다. 즉 마루코는 위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스핑크스를 위협이 될 사람이 없다 생각해 와노쿠니에 온 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위불이 좀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불에 담긴 그림자가 풀려나며 진짜 흰섬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